안녕하세요, 힐링성입니다. 수영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 재미, 대인관계, 의사소통 등 많은 것을 얻어가는데요. 특히나 아동들은 수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규칙과 예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배우며 사회성을 기르는 이점도 있는데요. 체조를 해야 수영을 할 수 있고 앞사람이 출발해야 그 다음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뇌는 세상 보여지는 그대로 학습하고 배우는 그 자리에서 흡수를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수많은 경험을 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의 만렙이 되면서부터 잔꾀가 서서히 나타나는데요. 잔꾀는 수영장 곳곳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대표적으로 겨울철 준비 운동인데요. 수영장 새벽 6시 막 보일러 올려놓고 물이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수영장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좀 아는데요. 새벽 그 차가운 물에서 관절 돌리고 정적 스트레칭 운동은 우리의 심부 온도를 올리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 그냥 세네 바퀴 천천히 돌고 오면 그냥 몸이 풀릴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제자리에서 하는 정적 스트레칭보다 동적 스트레칭이 중요한데요. 강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혹여나 수영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준비운동을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준비운동을 어떤 것을 했습니까? 라고 경찰서에서 묻지는 않거든요. 새벽 6시 준비운동을 기다리는 회원은 대부분 초급반이죠. 몸을 덜덜 떨면서 강사쌤을 기다리는 현실입니다. 연수반 정도 되면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을 이용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을 풀어버리는데요. 셀프로 말입니다. 또는 차가운 물보다 육상에서 근육을 풀어주고 적당히 땀을 내준 뒤 물속에 들어갑니다. 초급반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속에서 대기하는 것이고, 상급반일수록 자신만의 노하우를 활용해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따뜻하고 근육을 풀어줄 정도의 온도면 상관이 없지만 몸이 움츠러들 정도의 온도에서 준비운동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적당히 준비운동이 끝날 때쯤 들어오는 연수반 회원들이 잔꾀로 보여지지만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요? 강사쌤 입장에서는 살짝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 짬밥이 찼다고 수업 시작 후에 이렇게 천천히 물에 들어오나?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 밖에서 호각 부리며 준비운동하는 강사쌤과 차가운 물에서 덜덜 떨면서 경직된 몸을 푸는 회원 입장 말이죠. 사실 준비운동이 수업 전 사람을 모으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은 아닐까요? 준비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정적이 아닌 동적 또는 리드미컬한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딱히 없고 그것으로 불평불만을 아무도 하지 않고 이 본업, 즉 수영 수업만 잘하면 되기에 잔뼈가 굵은 상급반은 가장 늦게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것이 어쩌보면 본인 생존에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수업을 할 때 강사쌤들이 몸에 힘 빼고 하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초급반 사람들은 당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몸에서 힘을 빼면 몸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고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즉 해석하자면요, 힘을 줄 때와 안 줄 때를 구별하라입니다. 빠르면서도 편하게 접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힘을 적게 들이고 효율성 있는 수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굳이 팔과 다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물속
올라가는 상승 타이밍에만 적절히 힘을 줘서 피로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을 빼기 위한 용도로 시작한 수영은 다이어트 효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과 유산소 운동의 효과로 몸무게가 줄어드는데요. 정말 줄어들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영의 기술도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물을 편안하게 잡고 나아갈까? 많은 고민과 경험이 쌓일수록 노하우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처음에 자유형 5바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유형 5바퀴가 몸 푸는 경지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과거에 쫙쫙 빠지는 살들이 어느 순간 체내에서 유지가 됩니다. 추석이나 설날 연휴가 길어지고 수영을 안 하면 그대로 몸무게가 증가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요요 현상과 더불어요. 분명히 과거보다 수영 실력은 상승했고 나름 열심히 운동한다고 생각했지만 살들이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 몸이 더 쉽게 수영을 하기 위한 잔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날씬한 몸을 만들고 싶다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더 멀리 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싫다면 허리에 2kg 납배틀을 착용하고 수영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어렵게 수영을 해야 살을 뺄 수가 있다는 사실. 자, 빨리 가면 뼈 상할 수 있다. 오래 하면 활성산소로 몸이 빠르게 늙는다. 자꾸 핑계를 대는 순간 우리는 항상 배고픈 듀공이 되는 겁니다. 수영장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수영 실력이 향상될수록 수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도 함께 상승을 하는데요. 상급반 올라갈수록 수영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병 3바퀴쯤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 스스로가 쉬었다 가야 하고 배영만 하면 몸이 앞으로 잘 안 나가서 쌤 몰래 손으로 레인을 땡겨 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앞에 가야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노력과 시간을 똑같이 투자해도 성과가 다른 것은 우리 모두의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히려 실력이 쌓일수록 더 오래 수영을 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운동을 조절하면서 하는 것은 어쩌보면 현명한 일이죠. 자유형 10바퀴 돌아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어 9바퀴 돌고 봐도 가끔은 저는 모르는 척 하는데요. 수영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며 뒤에서 함께 움직이는 회원들이 많기에 1번 나름대로 그들의 페이스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1번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모두 표정이 제발 멈춰인데 1번 혼자 쌩쌩하다고 10바퀴 다 돈다면 민심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다수를 위해 깨를 부리는 것도 좋은 선택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즐겁고 운동하러 왔지 옆발길 다 돌고 탈진 현상 일어나면 아무도 보상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은 수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잔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잔깨는 얕고도 얕은 깨, 즉 얕았지만 이것도 상황 판단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아동기의 어린이들은 잔깨보다 배운 대로 정석대로 하는 것이 앞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미 머리가 클 만큼 다 큰 성인들은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잔꾀를 살살 부려가며 수영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신체에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격, 혹한기만 되면 평소에는 멀쩡하던 병사들이 아픈 환자로 둔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에게 허리, 어깨, 발이 어떻게 동시에 아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그냥 갑자기 아프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신력이 나약하다는 이유로 핀잔을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일 모레 제대해야 하는 인원인데 다치기라도 하면 부모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병장 자존심 버리고 이 잔깨 한 번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게 현명한 판단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적절한 장기를 통해 오랫동안 행복한 수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